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흘 안에 꺼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끌어내겠다. 시동생 김서방의 고함이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는 품에 안긴 막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아이들이 셋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야. 형님이 돌아가셨으면 내년은 친정으로 꺼져야지. 왜 여기 붙어 있어? 시동생 뒤에 서 있던 올케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입이 4개나 되는데 누가 데려가겠어? 차라리 아이들을 내놓고 가던가.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박서방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 장례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시동생 내외는 순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후 이 비참하게 쫓겨난 과부가 조선 제일 부자가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이는 28 한창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고생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서방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몸이 약해 늘 병치레를 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논밭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도 순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남편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부탁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시동생 내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형수님, 이 집은 원래 우리 박씨 가문 땅이야. 형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외인이 머물 자리가 아니지. 시어머니는 방 한구석에서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늙은이 밥값도 벅찬데. 결국 순이는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모아두었던 은자 3냥. 그것이 순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큰아이 도리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순이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6살, 4살, 2살. 새 아이가 순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진작에 불에 타 사라졌고 친척이라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냥, 3냥이면 가져가쇼. 마을 이장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흉가를 누가 사겠어? 10년 전에 주인 일가가 다 죽었잖아. 귀신이 나온다더라. 순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저 집이 왜 저래요? 순이가 옆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 모르나? 10년 전에 주인 김영감 일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 역적한테 빌붙었다가 화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도적대한테 당했다는 말도 있고 암튼 그 뒤로 귀신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3냥에 파는 거예요? 그래.
근데 누가 저런 데를 사겠어?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순이는 멍하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삼냥.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 집이라도 사면 최소한 지붕은 있겠지. 순이의 머릿속에 무모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장님,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저 집 제가 살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 과부년이 미쳤나? 아이고, 불쌍해라. 쫓겨나더니 귀신 집에 들어가겠다네. 시동생도 구경을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배를 잡았습니다. 하하, 형수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귀신한테 잡아먹히려고. 올케가 거들었습니다. 애들까지 데리고 저러다 진짜 죽겠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신이 무섭겠어요? 굶어 죽는 게 더 무섭지. 순이는 품에서 은자 3냥을 꺼내 이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문서 써주세요. 이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살 거야? 네. 순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안 팔리던 거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모른다. 순이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생겼어. 순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끝 폐가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전현 한 달도 못 버틸 거야. 애들이 불쌍하지. 엄마 잘못 만나서 귀신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무너진 지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요? 큰아이 도리가 두려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가 다 고칠 거야. 순이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방은 먼지투성이었고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는 솥도 없었고 아궁이는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붕이 있잖아. 벽이 있잖아. 우린 할 수 있어. 그날 밤 순이는 밤새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아궁이를 뚫고 구들에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이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마당에 나가보니 담장 옆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뭐지?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덤불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앞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덫에 걸렸다가 겨우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우는 닭을 잡아먹는 해로운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치료해 줄게. 순이는 집으로 들어가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여우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순이가 부드럽게 다가가자 점점 얌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아팠겠다. 조금만 참아.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우는 순이를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다 나으면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잡으려 할 거야. 순이는 여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간 여우를 돌봐주었고 상처가 아물자 여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여우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여우처럼 다치고 쫓겨났지. 하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순이는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품삯이라도 벌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없을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귀신집에 사는 년을 누가 써? 재수 없어. 전연손 타면 물건이 안 팔린다더라. 한 안악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불쌍해라. 엄마가 미쳤으니 고생이 오죽하겠어? 순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동생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어이쿠, 형수님, 아직 안 죽었어? 올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귀신이 안 잡아갔나 보네. 아, 귀신도 저런 초라한 년은 안 원하나? 하하. 시동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쌀은 바닥났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산삼이었습니다. 뿌리가 사람 팔뚝만 한 산삼새 뿌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순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장 위에서 무언가가 번뜩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설마.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우가 나한테 은혜를 갚은 건가? 순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산삼을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산삼 한 뿌리에 은자 50냥. 순이는 하룻밤 만에 150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어. 순이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녹용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영지버섯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모두 장터에서 비싼 값에 팔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매번 담장 위에서 여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이는 여우에게 먹을 것을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밥, 생선, 고기. 여우는 밤마다 와서 그것을 먹고 갔습니다. 순이는 그 돈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새로 얹고 허물어진 담장을 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해입히고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갑자기 돈이 생겼대. 귀신집에서 보물이라도 파냈나? 아무래도 수상해.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아씨, 요즘 어디서 돈이 나는 거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아요. 약초? 그것만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거 없소? 이상한 거요? 귀신 말이요. 정말 귀신이 나오지 않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은 무슨요?
밤마다 조용해요. 오히려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한편 순이의 소문은 시동생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형수가 돈을 벌었다고? 귀신집에서 보물이 나왔다나 봐. 올케가 눈을 빛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서 좀 알아봐요. 혹시 진짜 보물이 있으면 어떡해요? 시동생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원래 저 땅도 우리 박씨 가문 거였어. 보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거지. 다음 날 시동생 내외가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순이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집이 많이 좋아졌네. 어디서 그런 돈이 났어?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시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봐. 이 집에서 보물 나온 거 맞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보물이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귀신집에서 뭔가 나온 거 맞지? 시동생이 다그쳤습니다. 올케가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 내가 좀 볼게. 순이가 막아섰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뭐, 내 집? 원래 이 땅은 우리 박씨 가문 거야. 어디 천한 과부년이 주인 행세야. 올케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담장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위에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눈으로 시동생 내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다. 올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저 집엔 정말 귀신이 있어. 시동생 내외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순이는 여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또 도와줬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듯 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었고 순이는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순이는 여우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우는 가끔 순이 앞에 나타나 어디론가 이끌곤 했습니다. 그 끝에는 항상 귀한 약초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여우는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이는 여우를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점점 숲이 깊어졌습니다. 여기 처음 오는 곳인데 그때 여우가 멈춰 섰습니다. 순이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햇살이 비치자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와, 이게 뭐야? 순이는 샘물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담그니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모금만. 순이는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아팠던 허리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물이지? 순이는 얼른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웃집 할머니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아씨, 우리 손주가 열이 심해서 그러는데 혹시 약초 좀 있나? 할머니의 손주는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샘물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이 물을 한번 먹여보세요. 물? 무슨 물인데? 산에서 발견한 샘물이에요. 저도 마셔봤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물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순이 아씨, 순이 아씨. 왜요?
무슨 일이에요? 손주가 나왔어. 저녁에 그 물을 먹이니까 아침에 열이 싹 내렸어. 정말요? 응, 지금 밖에서 뛰어놀고 있어. 대체 이게 무슨 물이야? 순이도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물이었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귀신집 과부가 신비한 샘물을 발견했대. 그 물 마시면 병이 낫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만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이웃 마을에서도 오고 멀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샘물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을게요. 다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쌀이나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건 성의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물 덕분에 살았어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이의 집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름이 되자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제대로 된 장소를 만들어야겠어. 순이는 샘물 근처에 작은 주막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방도 만들고 밥도 팔았습니다. 주막 이름은 복샘물 주막이었습니다. 여기 밥 한 상이요. 샘물 한 바가지 주세요. 주막은 날마다 북적였습니다. 순이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랐고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여전히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어둠 속에서 탐욕의 눈이 순이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복샘물 주막의 소문은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주막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복샘물 주막이요? 기름진 얼굴에 비단 옷을 걸친 중년 남자. 옆에는 하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절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주막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구려. 손님 덕분입니다. 나를 모르는 게야? 나는 황진사요. 이 고을 땅 절반이 내 거지. 순이는 놀라 다시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황진사 대감.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에. 황진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누추하긴. 이렇게 잘 되는 주막인데. 그보다 그 신비한 샘물이란 게 어디 있어? 순이는 황진사를 샘물로 안내했습니다. 황진사는 샘물을 보더니 눈이 번뜩였습니다. 허허, 이거 대단하구려. 이 물이 정말 병을 낫게 한다? 네, 많은 분들이 효험을 보셨어요. 황진사는 한참 동안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탐욕이 어렸습니다. 이 땅, 팔 생각 없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팔 생각 없어요. 황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후하게 쳐줄 거요. 1000냥. 어때? 아무리 그래도 못 팔아요. 이건 저와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2000냥.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황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그냥 제 것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황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천한 과부년이 감히 황진사를 무시해. 황진사는 화를 내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이라는 여인이 여기 사는 게 맞나?
순이는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 접니다. 포졸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년 남편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관아로 끌려가야겠다. 뭐라고요?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끄러. 관아에서 조사할 거다. 포졸들이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순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순이는 보았습니다. 멀리서 황진사가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꾸민 짓이구나.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관아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옥. 쥐들이 돌아다녔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순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들,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일 후 원님이 순이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내년 남편이 역적 김아무개와 내통한 증거가 있다. 자백해라. 저는 모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끄러. 증인도 있다. 원님 옆에 황진사가 서 있었습니다. 저 과부의 남편이 역적과 몰래 만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순이는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황진사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이쿠, 천한 과부년이 황진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대감, 전현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를 역적의 아내로 처형하라. 순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열흘 뒤 순이는 저작거리에서 참수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옥중에서 순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간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 자식들 관비로 팔려간대. 귀여운 년들이라 금방 팔릴 거야. 안 돼. 제발 아이들만은. 순이는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이웃집 할머니가 몰래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관아 사람들이 찾으러 올 거야.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 언제 와요? 큰아이 도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금방 올 거야. 조금만 참아. 그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진사의 집에 밤마다 불길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담장 위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기익. 황진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여우가 나를 노리고 있어. 황진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과부년 때문 아니에요? 그 집에 여우가 산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럴 리가. 그냥 동물일 뿐이야. 하지만 황진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아이들만 지켜주세요. 그때 옥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쉿, 조용히. 누군가가 쇠창살 사이로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젊은 남자.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이 아씨, 나를 기억 못하시오? 2년 전 폐가에 머물던 사람이요. 아씨가 밥을 챙겨주고 관아 사람들에게서 숨겨주었지.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폐가에 처음 들어간 지 며칠 후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밥을 챙겨주고 숨겨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역적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였소. 아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그 후 진짜 역적이 밝혀지고 나는 누명을 벗었소. 순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조참판 정명수요. 내일 암행어사로 이 고을에 출두하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살 수 있는 건가요? 내일을 기다리시오. 반드시 구해드리겠소.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밤을 보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저작거리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역적의 아내래. 불쌍하긴 해도 역적은 역적이지. 순이는 죄인 옷을 입고 끌려왔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 집행대 위에 원님과 황진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진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떠냐? 황진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원님이 선언했습니다. 역적의 아내 박순이를 처형하라.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암행어사 출두요. 마패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진짜 암행어사가 왔대. 원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사대감. 무슨 일로?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조참판 정명수. 순이를 구해주겠다던 그 사람. 정명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 원님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했느냐? 원님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게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정명수가 황진사를 가리켰습니다. 황진사,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없는 죄를 꾸며 무고한 과부를 죽이려 했다. 황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사대감,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오해? 내가 직접 조사한 바 박순이의 남편은 역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내 놈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고발을 한 것이다. 정명수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황진사와 원님을 포박하라. 예.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황진사가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사대감,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황진사의 바지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줌을 지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놈 봐라. 오줌 쌌어. 하하, 꼴 좋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명수가 선언했습니다. 황진사는 무고죄와 뇌물죄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원님은 파직하고 관직을 박탈한다. 황진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제 재산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명수가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 아씨, 괜찮으시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명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요.
이건 은혜를 갚은 것일 뿐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만 도운 게 아니요. 네. 정명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담장 위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저 여우가 한양까지 찾아와 저를 이끌었소. 순이 아씨가 위험하다고.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까지.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듯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아이들과 재회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순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순이는 아이들을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못 지켜서. 엄마 안 죽은 거예요? 진짜 안 죽은 거예요? 응, 안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이웃집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정명수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 아씨, 드릴 말씀이 있어. 순이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대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명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은혜는 제가 갚은 것이요. 그보다 이 폐가의 진짜 역사를 알려드리고 싶소. 진짜 역사요? 정명수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 살던 김영감 일가가 몰살당한 것 기억하시오? 예, 역적과 내통했다가 화를 당했다고. 정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이오. 김영감은 충신의 후손이었어. 당시 권력을 잡은 간신배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그럼 김영감은 억울하게 죽은 건가요? 그렇소.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 바로 2년 전이요. 저도 그때 누명을 벗었지. 정명수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영감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소. 그날 밤 몰살당할 때 혼자 도망쳤다고 하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명수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나시오?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이전 기억은 없어요. 정명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옥비녀였습니다. 이것을 본 적 있소?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건 김영감 집안의 갑오요. 딸에게 물려준 것이라 하오. 순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설마. 정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가 바로 김영감의 딸이요. 그날 밤 도망쳐 살아남은 아이.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김영감의 딸이라고요? 그렇소. 그리고 김영감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 땅과 재산은 모두 아씨의 것이요.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줄만 알았던 폐가 그곳이 자신의 원래 집이었다니. 그리고 여우가 자신을 이 집으로 이끈 것도 혹시 그 여우가. 정명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감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올리던 분이었소. 그 여우는 아마 산신령이 보낸 것이 아닐까 하오. 아씨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순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쫓겨나 폐가를 산 것도, 여우를 구해준 것도, 정명수를 숨겨준 것도, 모든 것이 순이를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복샘물 주막은 이제 조선 제1객주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찾아왔고 순이의 주막은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순이는 주막만 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재 거래로 시작해 비단, 곡물, 심지어 한양까지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뒷산 샘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엄마, 큰아이 도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손님이 오셨어요. 한양에서. 순이가 일어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앞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정명수였습니다. 어사대감, 아니, 이제는 판서대감이시죠? 정명수가 웃었습니다. 순이 아씨, 오랜만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정명수가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청혼을 하러 왔소.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청혼이라뇨? 10년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소. 이제 아씨도 안정되셨으니 저와 함께하지 않겠소?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요. 그렇소? 남편은 저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정명수는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요. 알겠소. 더 이상 조르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친구로서는 곁에 있어도 되겠소?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날 밤 순이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샘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아이들 다 잘 컸어요. 도리는 내년에 과거를 볼 거예요. 둘째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제 오른팔이 됐고요. 막내는 글씨를 잘 써서 서당 훈장님이 칭찬하세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긴 그 삼냥. 그게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때 덤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우였습니다. 10년 전 그 여우. 여전히 붉은 털을 빛내며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여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우가 그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법이야.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여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순이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날 뒷산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복부인을 데려간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풀면 돌아온다. 은혜를 갚으면 복이 온다.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